실제로 침실에서 누워있는 시간은 거의 10시간, 11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불면증 환자들이 나는 못 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누워있는 시간은 엄청 긴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스마트폰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많이 합니다. 정말 잠을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제가 장담하건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90%는 잠을 잘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할게요. 제가 또 주로 진료 보는 영역 중에 하나가 수면 장애입니다. 무호흡이나 수면 코골이도 있지만 또 많이 보는 게 불면증이죠. 오늘 제가 그동안 많은 불면증 환자를 보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서 불면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즉 잠을 잘 자기 위해서 10분 만에 잠을 잘 자는 정말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알려드리는 것만 잘 실천을 해도, 병원 진료를 안 봐도, 수면제 같은 약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 전체 환자의 거의 한 80%, 90% 정도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실천을 통해서 불면증을 잘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먼저 불면증으로 실제 저한테 진료를 받았었던 환자분의 사례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진료했던 분인데 40대 중반 여성분이고 예전부터 좀 예민하셔가지고 잠을 잘 못 잤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간히 불면증 약, 수면제를 드셨었는데 점점 자주 먹게 되고 많이 복용하게 되어서 한 1년 반 전부터는 거의 매일 수면제를 먹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수면제 먹으면 잠을 잘 잤는데 한 반년쯤 전부터는 약을 먹어도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약을 좀 늘리고 있는 상태였고, 저한테 오셨을 때는 약을 수면제와 안정제 4종류 정도 드시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약을 먹어도 잠이 금방 들지 않고 자다가 중간중간 깨가지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꿈도 많이 꾸고, 아침에는 잠을 잘 못 자서인지 약 기운 때문인지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주로 오전에는 계속 처져 있고 하루 종일 멍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불면증 환자분들 중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특히 이분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셨어요. 일상생활도 힘들고 내가 치매 걸린 거 아닌가 많이 걱정해서 저희 병원에 찾아오신 상태였고, 그 외에도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또 기분도 우울하고 살도 찌고 바깥 활동이 많이 줄어서 집에서 주로 생활을 한다고 하셨고, 운동은 하지 않고 커피는 주로 오전에 하루 한 잔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잘 치료해서 기존의 약을 차차 줄이면서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렸고, 그 조언을 잘 실천을 해서 한 2개월 정도 병원에 다니면서 이 불면증 문제를 거의 다 치료하고, 3개월 차부터는 병원에 더 이상 오지 않고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분을 치료한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잠자는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자는 시간을 잘 물어보진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침대에 들어가는 시간, 자려고 눕는 시간이 몇 시인지 물어봤는데 주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수면제를 먹고 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자기 전에 TV를 보다가, 주로 누워서 TV 보다가 졸리면 수면제 먹고 바로 방에서 TV 보다가 주무신다고 했고, 아니면 수면제 먹고 TV 보면서 잠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TV 틀어놓고 자는 경우도 많다고 했고, 그리고 기상 시간이 언제인지 여쭤봤는데 일어나는 시간은 내가 피곤해서 잘 못 일어난다. 잠은 새벽 4시, 5시에 깨는데 정작 침대 밖으로 나오는 시간, 침실 밖으로 나오는 시간은 보통은 8시, 늦으면 9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9시에서 10시 사이, 평균적으로 9시 반 정도에 자고 8시에서 9시 사이, 평균적으로 8시 반에 일어난다고 하면 실제로 침실에서 누워있는 시간은 거의 10시간, 11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불면증 환자들이 나는 못 잔다, 못 잔다, 못 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누워있는 시간은 엄청 긴 경우가 많아요. 즉 누워있는 시간은 긴데 제대로 자는 시간, 깊이 자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는 불면증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분들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누워있는 시간, 침실에 들어가는 시간, 자는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분한테 설정해 드린 시간은 아침에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7시에 기상을 하세요. 밤에 밤을 새든 1시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새벽 4시에 자든 무조건 7시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7시에 침실 밖을 나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잠드는 시간은 기상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심한 불면증 환자는 한 6시간 혹은 내가 체력이 된다 그럼 6시간 정도 자는 거고 너무 그 정도 6시간은 절대 안 돼 하면 6시간 반에서 7시간 또 약간의 심하지 않은 불면증 이렇게 약을 굳이 안 드시는 분들은 한 7시간 정도로 처음부터 설정을 하시면 돼요. 불면증을 내가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정해야 되는 거는 기상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침에 나는 좀 일찍 일어날 수 있어, 일찍 일어나야 돼 이런 분들은 한 6시 정도로 잡으시면 될 거고 늦게 나는 야행성이야, 늦게까지 뭐 많이 해야 돼, 일이 늦게 끝나 이런 분들은 한 8시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8시 넘어서 일어나는 것은 별로 권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사람 라이프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9시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늦더라도 대체로 8시 정도 일어나는 걸 보내드리고 기상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시간, 그거보다 늦으면 절대 안 된다. 얼마 동안 불면증이 완전히 좋아지는 2-3개월 동안은 그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잠드는 시간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내가 7시에 일어날 거니까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잔다 라고 하면 12시 전보다는 절대로 일찍 주무시면 안 됩니다. 1시, 2시, 3시에 자는 건 괜찮아요. 잠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불면증이잖아요. 잠이 처음에는 쉽게 잘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시보다 늦게 자는 건 괜찮은데 12시보다 일찍 잔다 이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잠이 불규칙해집니다. 우리가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생체시계입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들이 늘어나고 낮이 되면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은 줄어들면서 각성 호르몬은 늘어나고 이런 사이클이 생체시계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 이 생체시간이 잘 잡혀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래저런 불규칙한 활동들 때문에 생체시간에 교란이 오게 되어서 잠을 잘 못 자는 것인데 생체시간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면시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찍 잤다, 늦게 잤다, 왔다 갔다 하고 특히 기상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생체시간에 교란이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아까 환자분도 잠드는 시간이 들쭉날쭉하고 일어나는 것도 그때그때 일어나요. 게다가 너무 오래 누워 있다 보니까 누워있는 시간에 비해서 자는 시간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수면 효율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효율을 높이는 게 첫 번째 단계. 그래서 눕는 시간은 대체로 늦추는 게 좋아요. 일찍 누우면 더 잠이 안 와요. 이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내가 12시에는 수면제 하나만 먹으면 잘 수 있는데 우리가 9시에 자려고 하니까 수면제 하나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수면제가 늘어나는 제일 흔한 패턴 중에 하나가 내가 일찍 자고 싶어서 일찍 약을 먹고 일찍 눕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 복용할 때도 제일 중요한 팁이 너무 일찍 드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상시간보다 6시간 내지 7시간 전에 자는 걸 목표로 잠자기 20분, 30분 전에 먹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게 평일, 주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 때도 그대로 해야 됩니다. 평일에 잘 하다가 주말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평일에도 잠이 잘 안 와요. 왜? 주말에 늦게 자던 습관이 있어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나요. 왜? 주말에 늦게 일어나던 습관이 있어서. 근데 내가 물론 기계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내가 잠을 잘 못 잤나 싶으면 이러한 습관을 심하지 않은 분들은 한 2주, 심한 분들은 한 2-3달 정도 평일, 주말 비슷하게 자는 거예요. 장담하지만 그렇게 하면 무조건 고칠 수 있고 이분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고쳤습니다. 두 번째, 잠을 잘 자는 두 번째 방법은 수면 루틴 만들기입니다. 즉, 내가 잠을 잘 거야 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주는 거예요. 수면 루틴 만들 때 어떤 루틴을 만드는 게 좋으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빛입니다. 빛, 블루라이트, 빛. 우리의 수면 호르몬은 빛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뭐 동물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 이제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햇빛에 따라서 자고 일어나고 했잖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잠을 깨는데 거기에 빛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잠드는 시간을 아까 예를 들어서 12시로 정했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2시간 전에, 심한 불면증 환자분들은 무조건 2시간 전후로 하셔야 돼요. 2시간 전에 빛을 줄이셔야 되고요. 뭐 내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러면 1시간 전에는 빛을 줄여야 됩니다. 자, 빛을 줄이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스마트폰과 TV예요.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스마트폰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영상도 누워서 분명히 스마트폰으로 시청하시는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실에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정말 잠을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잠자기 1시간 전 혹은 2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끄고 거실에 놔둬야 돼요. 그리고 이런 등 있잖아요. 등에도 블루라이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자기 한 2시간 전부터는 어둡게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옛날 이제 전구색 있잖아요. 주황색 등 빛을 켜두는 게 좋아요. 간접등으로. 그 블루라이트가 특히 멜라토닌을 자극하기 때문에 주황색 등에는 블루라이트가 적게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흥분된 신호, 교감신경, 이제 흥분된 신호를 낮추는 그런 루틴들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잘 거야 라고 우리 뇌에 신호를 보내줘서 생체 시계가 잘 수면 쪽으로 잘 작동할 수 있게, 교감신경이 잘 억제될 수 있게, 수면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가능하면 매일매일 비슷한 동작을 하면 그 신호가 더 잘 이제 몸에 받아들여지겠죠.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잔다. 대표적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이 있을 거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신문을 읽을 수도 있고,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샤워를 할 수도 있고요.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무슨 동작이든 너무 막 열이 나거나 땀이 나지 않는 동작으로 좀 차분한 행동을 매일매일 반복을 해서 해보세요.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런 수면 루틴을 잘 만들어 두면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아침에 낮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예를 들었던 이분 같은 경우에도 낮에 뭐 하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너무 졸리고 피하니까 밖에 나가기도 귀찮아서 집안에 주로, 햇빛도 안 보고 운동도 안 하고 집안에 주로 계시고, 또 피곤하니까 누워있는 시간, 특히 오전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활동을, 당연한 얘기죠. 활동을 많이 해야지 우리 이제 수면 욕구라고 하거든요. 잠을 자게 하는 그런 아데노신 같은 수면 욕구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빛을 얘기했는데, 낮에 빛을 많이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낮에 충분히 억제가 되기 때문에 밤에 더 잘 분비가 됩니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보는 게 좋고요. 낮에는 햇빛을 많이 보고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고 너무 격렬한 운동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하던 운동 갑자기 하면 오히려 더 피곤해서 잠이 안 와요. 그게 아니라 중강도 이상의 적당한 운동, 약간 숨차고 땀날 정도의 운동을 가능하면 매일매일 30분 이상 하는 걸 추천드려요. 대신에 이 운동은 잠자기 한 2시간 내지 4시간 전에는 끝내셔야 됩니다. 저녁 시간대에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그때 흥분된 신경 때문에 잠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커피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커피는 되도록 안 드시는 게 물론 좋겠고, 드시더라도 오전에 좀 드셔야 되고, 누워있는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누워있으면 에너지 레벨이 너무 떨어져서 에너지 소모가 안 돼서 밤에 잠이 안 오고, 또 누워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안 잤다, 낮잠 절대 안 자요 라고 하는데, 제 가족분들 얘기 들어보면 누워있다가 깜빡깜빡 조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낮잠을 많이 자게 되면 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혹시나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자야 된다라고 하면 오후 1시 이전에 20분 이내의 낮잠만 주무세요. 그렇게 하면 잠을 크게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물론 심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낮잠도 좋지가 않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렸어요. 물론 수면 위생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드릴 건 많이 있는데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잘 지키지 못해요. 오늘 설명드렸던 분도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제가 생활습관 교정을 해드렸고, 올 때마다 약을 쭉쭉쭉쭉 줄여서 약 없이도 잘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잠자는 시간을 설정하라. 일단 기상시간을 먼저 정하고, 기상시간보다 6시간에서 7시간 전에 취침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항상 평일이든 주말이든 지켜야 된다.
두 번째로는 수면 루틴을 만들라. 특히 빛 차단이 제일 중요하고 그 외에 가벼운 활동들을 매일매일 비슷하게 해서 잠을 잘 수 있는 환경, 잠을 잘 수 있는 신체적인 호르몬 레벨을 만들어줘야 된다. 세 번째로는 낮에 활동을 많이 하고 햇빛을 많이 봐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만들어주기.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제가 장담하건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90%는 잠을 잘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불면증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 설명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다른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